1980년에 출시돼 연신 판매 기록을 갈아치운 빵 튀김 소보로. 이 작은 빵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기록이 숨어 있다. 사용된 밀가루만 해도 대전 월드컵 경기장 3배 면적의 밀밭에서 재배되는 양이다. 반죽에 사용된 달걀은 대전 지하철 구간을 4번 왕복한 거리와 같다. 서로 사용된 파당금을 일렬로 세우면 서울과 대전을 무려 2655회나 왕복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 남녀 세대를 불문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받으며 대전의 역사와 함께한 60년 된 빵집. 기존에 없던 새로운 맛의 빵들을 개발해 로마 교황의 입맛까지 사로잡으며 세계적인 여행 미식 잡지 미슐랭 그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곳 성심당. 작은 찐빵 가게에서 시작해 모두에게 이로운 빵 400여 종을 내놓기까지 반세기 넘도록 사랑을 구워온 성심당의 고소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밀가루 반죽에 파당금을 넉넉하게 넣어 노릇하게 튀겨낸 소보로. 만두와 빵의 만남, 부추를 한껏 넣은 부추빵. 성심당을 대표하는 빵, 튀김 소보로와 부추빵을 먹기 위해 커다란 빵집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손님들로 채워진다. 어떤 바삭함일까? 뭐 어떤 달콤함이 있을까? 그리고 부추빵은 또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명물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맛일까? 제가 평택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려온 김에 사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동네 빵집이자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의 상징으로 우뚝 선 성심당. 패스트푸드와 프랜차이즈 빵집의 공세 속에서도 성심당이 60년을 버텨낸 비결은 고객의 마음을 읽어낸 이명진 대표의 안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981년) 창업주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영권을 물려받은 이명진 대표는 고민에 휩싸여 있었다. 이미 대전에서 인정받는 빵집이었고 부족함은 없었다. 하지만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했다. 현재에 안주하지 말자. 이명진 대표는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빵 조리법에 착수했다. 다양한 맛의 빵들이 제안됐다. 하지만 이명진 대표가 상상했던 맛은 아니었다. 추억과 향수가 깃들어 있지만 새로운 맛을 주는 빵은 없을까? 어린 시절 나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빵은 무엇이었을까? 그때 어릴 때 먹었던 씹는 맛이 좋았던 곰보빵과 단맛이 가득했던 팥빵이 생각났다. 곰보빵에 달콤한 단팥을 듬뿍 넣어 도넛처럼 바삭하게 튀겨내면 어떨까? 그렇게 탄생한 빵이 튀김 소보로다. 임 대표가 그렸던 상상 속에 바로 그 맛이었다. 몇 가지가 이렇게 잘 뭉쳐진 것 같아요. 이것은 한순간에 몇 번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는 저는 도대체 생각할 수가 없는 정도의 뭔가 이렇게 다듬어진 그런 맛이었어요. 경제 발전기에 있었지만 아직 풍족하지 않던 80년대 초반. 큼지막한 튀김 소보로는 하나만 먹어도 배가 그득하게 찼다. 빵 조각이라고 불렸던 당시의 편견을 무너뜨리고 훌륭한 식사용 빵이 된 것이다. 튀김 소보로는 단박에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됐다. 매장 내에선 다툼도 벌어졌다. 매장에다 그 프라이어를 갖다 놓고 거기서 보이는 게 이렇게 너무 맛있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3개 살 사람이면 10개를 산다든가 20개를 산다든가 이렇게 하면 뒤에서는 또 한 번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하고 틀려지지 않냐고 그래서 싸움이 막 벌어지죠. 그죠? 자기는 더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3개씩만 사가라고 이렇게 번호표를 이제 이렇게 주기 시작해서 우리가 농담으로 은행의 번호표보다 먼저 시작된 게 튀김소보로 번호표다.
다양한 빵이 고루 호평을 받는 곳이지만 튀김 소보로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빵이 됐다. 독특한 제품 개발 스토리는 또 있다. 빵집의 꽃 생크림 케이크는 지역 제과점으로는 처음으로 성심당에서 만들어냈다. 촛불을 킨다든가 해서 뭐 사진 찍고 이런 어떤 그 꽃 화분 역할을 많이 했어요. 너무 느끼하고 그러니까 버터를 걷어내고 이렇게 먹는다든가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연하고 달지 않고 또 소재가 버터가 아니고 생크림은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거였죠. 그때는. 버터크림 케이크는 실온 보관이 가능하고 보존성이 높아 냉장 시설이 잘 발달하지 않았던 80년대 제과점을 주름잡은 케이크였다. 반면 촉촉한 케이크 세트에 생크림을 바르고 과일로 장식한 생크림 케이크는 서울에서도 딱 한 곳에서만 판매하는 생소한 제품이었다. 임 대표는 야심차게 생크림 케이크의 판매를 시작했다. 큰 인기를 얻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다. 생크림을 사간 손님들에게서 상한 것이 아니냐는 문의가 계속됐다. 이가 닿기도 전에 부서지는 부드러운 식감을 손님들이 상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오해를 풀기 위해 임영진 대표는 생크림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을 매장 내에서 직접 보여주기로 했다. 빵의 신선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면서도 고객의 흥미를 끄는 마케팅의 요소로 활용한 것이다. 직접 3분 만에 케이크 시트는 준비하고 있다가 고객이 주문하면 금방 만들어서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에도 없으니까 서울, 부산 다 사갔죠 여기서. 생크림 케이크가 만들어지는 시간은 단 3분. 때문에 성심당의 생크림 케이크는 3분 케이크로 불리게 됐다. 버터크림 케이크에 비해 우유의 진한 맛과 신선한 느낌이 강한 3분 케이크는 곧 성심당의 효자 상품이 됐다. 유행에 따라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을 매혹하기보다는 날마다 먹어도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것이 임영진 대표의 신념이다. 시간에 시간을 더해 친숙한 새로움을 전달하는 것. 오늘날의 성심당을 만든 비결이다. 인생에도 희로애락이 있듯이 80년대 고속 성장의 시기가 지난 뒤 성심당에도 침체기가 찾아왔다. 주택에서 아파트로 주거 형태가 변화하면서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심당이었지만 젊은 고객의 상당수가 집에서 가까운 프랜차이즈 빵집을 찾기 시작했다. 매출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졌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신통치 않았다. 경영 상태는 급속히 악화됐다. 그때 제가 성당에 갔다 미사하고 문을 딱 여는데 사람들이 성심당 불났다고 큰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저희 매장이 길 건너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막 불이 활활 타고 있고 막 이랬죠. 막 시큼한 연기가 막 창문 밖으로 막 튀어나오는데 이거 오늘 하늘 사이에 이거 그냥 성심당 다 무너지는 거 아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누전이 생기면서 발생한 옆 건물의 화재가 성심당까지 옮겨붙었다. 공장과 매장 하나가 완전히 전소했다. 완전히 그냥 무슨 폭격 맞은 것 같았어요. 건물 전체가 까맣게 끓리고 뭐 시계는 멈춰서 반은 녹아서 흘러내려 있지, 모든 기계는 그을려서 사용할 수 없지, 또 바닥에는 물이 흥건하게 보여 있고 이런 뭐 그러니까 뭐 전쟁터 같은 느낌. 특히 자금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새로 시작한다는 사실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가 49년이었어요. 창업 49년. 그러니까 속으로 50년을 못 넘기는구나 우리가. 그게 참 아쉽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 진짜 열심히 일했다. 여기까지라면 여기까지다. 딱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흥분되거나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체념했던 임영진 대표 부부는 다음날 공장으로 향했다.
잿더미만 가득할 것으로 생각했던 공장 안은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직원들이 딱 플랜카드를 만들었는데 잿더미로 된 우리 회사 우리가 살리자 막 이런 플랜카드를 해놓고 그 화재 그 복구 현장을 직원부터 우리 아주머니부터 모든 직원이 다 겨울에 추운데 팔 걷어붙이고 복구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오랜 시간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직원들의 선물이었다. 도구류는 다시 세척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그 추운 겨울에 하나하나 또 막 장갑 끼고 다 집어서 수도가에서 3, 4, 5 모여가지고 또 다 끓인 물 옮기고 차가운 물 받고 이렇게 하면서 했었죠. 주종간이 아니고 이렇게 가족이구나. 같이 좋으면 같이 좋은 거고 또 나쁜 일 있으면 같이 나빠지는구나 하는 것들이 계속 그렇게 그 동반자의 역할은 그때 크게 느낀 그 계기였습니다. 화재 사건 이후 이명진 대표 부부는 성심당을 더욱 크고 굳건한 회사로 만들기로 결심한다. 그러기 위해선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야 했다. 경영주, 직원, 고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심당만의 정체성이 필요했다. 가장 성심당스러운 빵을 원하는 것은 그 빵은 뭘까 하면 정말 따뜻하고 나눔이나 그 사랑에 담겨져 있는 그런 빵이 성심당의 빵이지 세련되고 멋진 빵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엄마가 만들어준 빵처럼 사랑이 깃든 빵을 성심당의 모토로 정했다. 또 사랑을 실천하는 회사로 만들기 위해 인사고과의 사랑 항목을 만들고 평가 점수의 40%를 반영하기로 했다. 파격적인 시도였다. 반발도 나타났다. 하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월급을 많이 주고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되죠. 왜냐하면 제가 경영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 많이 주고 진급시킨다는 데 그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해요. 직원들이 이렇게 억지로 와서 일하는 사람이 만든 음식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얼굴 보고 싶고 출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음식하고는 맛이 다른 거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임 대표는 사랑을 받은 직원들의 제보를 받기로 했다. 제보된 내용은 매주 발행되는 회사 소식지에 올려 전 직원이 공유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점점점 나가다 보니까 사랑받은 사람도 좋지만 사랑한 사람이 사랑을 하고 나니까 너무 또 좋은 거죠. 그게 이제 점점점 이렇게 쌓아나가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성심당의 문화가 된 것이다. 성심당 안에 흐르는 기운이 따로 있다고 저는 직원들께도 이야기를 합니다. 직원들이 뭐 서로 뭐 혈육관도 아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마다 직원들이 그렇게 항상 함께 이렇게 대표님과 같이 하고 회사와 같이 하고 하는 것들을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성심당만큼의 어떠한 기운을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따뜻한 빵은 고객들을 다시 성심당으로 불러 모았다. 매출은 상승했다. 2006년 35억 원이었던 매출은 10년 후 380억 원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성심당 직원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사랑을 나누면서 이뤄낸 성과였다. 역사라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쇠퇴하거나 쇠락한 그런 제과점들도 있는데요. 거기는 60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진 그런 제과점인 것 같아요. 대표는 굉장히 사람들을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손님들을 의식을 하고 손님들에게 좋은 것들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책임감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론들이고 당연한 말들인데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대전의 성심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그만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책임 있게 실천하는 그런 제과점이지 않을까? 성심당은 3대 빵집으로 불리며 SNS를 통해 전국에 알려졌다. 백화점에 입점하지 않겠냐는 제안도 들어왔다. 성심당의 빵 맛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이명진 대표는 갓 구운 빵만 판매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제빵사를 파견하고 열흘만 매장을 열기로 결정했다. 소위 대박이 났다. 하루 매출 600만 원. 같은 백화점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빵집 매출의 4배였다. 각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제의가 들어왔다. 하지만 이명진 대표는 단칼에 거절했다. 천안 호두과자가 천안에서만 있었으면 아마 판매량은 더 작을지는 모르지만 가치는 아마 더 있었을 거 아니냐고. 그럼 그 뭐 그렇게 흔한 게 돼버리죠. 흔한 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온 사람이 성의도 이렇게 틀리잖아요. 이왕이면 받는 사람이 같이 있게. 순풍에 돛을 단 듯 좋은 일이 이어졌다. 국내 제과점 중에서 최초로 세계적인 여행 잡지인 미슐랭 그린 가이드에 소개된 것이다. 놀라운 일은 또 일어났다. 어느 날 교황대사관에서 수녀님이랑 오셨어요. 서울 빵집들도 많이 다니셨대요. 그 다니시다가 이제 여기로 오신 거고, 오셔서 하루 종일 저하고 이제 교황님 드실 만한 빵들을 다 시식하고 고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빵 메뉴를 짠 거죠. 2014년 8월 프란체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 성심당은 치아바타와 바게트 등 교황의 식사용 빵을 매일 대전에서 구워 서울 교황청 대사관으로 배달했다. 파파 프란체스코의 식탁을 차린 셈이다. 성심당의 치아바타는 교황의 빵으로 유명해졌다. 동네 빵집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빵집으로 거듭난 성심당.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고객의 마음을 사랑으로 보답하라는 이명진 대표의 신념이 이뤄낸 성과였다. 외지인들은 맛있고 오래된 빵집이란 평판만 알고 있지만 대전 사람들이 성심당을 사랑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성심당의 창업주 임길순 씨가 남긴 나눔의 정신이다. 한국전쟁 당시 함경도에 살고 있던 이명진 대표의 아버지 임길순 씨는 일사후퇴 때 가족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철수를 위해 흥남부두에 정박한 미군의 빅토리호는 남쪽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하지만 부두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고 배를 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우리가 살기만 한다 그러면 내가 그 살았으니까 없는 거니까 내가 무가 됐는데 그 살아 있으니까 그 나머지는 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그때 하신 겁니다. 내가 살기만 가족들하고 살기만 한다 그러면 평생을 남을 위해서 살겠다. 임길순 씨는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군에게 묵주를 보여주며 간절히 가족을 태워달라고 부탁했다. 기적적으로 임 대표의 가족은 마지막 배를 탈 수 있었다. 피란민 수용소였던 거제도를 거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임길순 씨는 서울로 향했지만 열차는 고장으로 대전에서 멈춰버렸다. 무일푼이었던 그에게 서울로 갈 방법은 없었다. 대전역에 내려서자 허기가 몰려왔다. 그는 무작정 주변에 성당으로 들어갔다. 사정을 전해 들은 신부는 말없이 밀가루 2포대를 건네주었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두고두고 가족의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임길순 씨는 다른 선택을 했다. 한국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56년 대전역 판자촌 사이에 작은 찐빵집이 문을 열었다. 성심당의 시작이었다. 임길순 씨는 평생을 우직하게 좋은 빵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 또 비랑길에 자신과 약속했던 것처럼 평생 베푸는 삶을 살았다. 누구나 쉽게 찐빵을 먹을 수 있도록 맛있고 저렴한 빵을 만들었고 매일 찐빵 300개를 만들어 그중 100개는 전쟁통에 굶주리는 고아와 이웃들에게 나눠줬다. 사실 우리도 충분하지 않는데 여유 있게 생활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이렇게 다른데 돈을 쓰시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는 싫었었죠. 자식인데 잘해주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잘해주니까. 아버지가 보여준 나눔의 정신은 이명진 대표의 무의식에도 자리 잡았다. 또 아버지에게 나눔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성심당을 찾아와 고마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나눔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업을 이어받은 후
이명진 대표는 매일 판매하고 남은 빵을 모아 지역의 아동센터, 노인병원, 노숙자들에게 기부하고 있다. 나눔으로 더욱 아름다운 세상.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마법의 빵이 바로 이곳 성심당에 있다. 원칙을 지키고 또 자신을 믿어주는 손님들과 추억을 주고받으며 성심당은 함께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 빵을 60년 했기 때문에 빵의 모든 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빵 박물관도 있고 또 빵을 체험할 수도 있고 또 연습할 수 있는 이러한 곳, 또 쉴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는데 그렇게 외형적인 것보다는 사랑의 경영을 배워서 온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